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평일 점심때쯤 초인종이 울려서 봤더니 시어머님이 서 있는 모습에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그냥 지나던 길에 들렀다. 혹시 점심 먹었니? 아니요, 아침을 늦게 먹어서요. 회사를 그만뒀다고 해도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해야지. 혹시 요즘 늦잠 자고 그러고 있는 거니? 아, 그게 어젯밤에 이력서 쓰느라 늦게 잠들었거든요. 그럼 우리 진우는 혼자 밥 챙겨 먹고 갔겠구나. 그게 어젯밤 제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놨어요. 그래도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 잘 챙겨줘야지. 네,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그날따라 시어머님 눈치가 보여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는데요. 잠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작은 중소기업의 격리로 취업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소개로 들어갔던지라 조건이 나쁘지 않아서 나름 오래 다녔어요. 그러다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좋아서 만나다 보니 별 생각도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진우 씨, 혹시 나 고졸인 거 부모님도 아시는 거야? 아직 말은 안 했는데 말해야 하는 건가? 아무래도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 말씀은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 부모님 별로 상관 안 하실 거야. 우리 엄마도 고등학교만 졸업하셨는데 대학 나온 아빠랑 결혼하셨거든.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는 모습에 약간은 당황한 채 말했습니다. 그때야 많이 그랬던 거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 진우 씨는 좋은 대학 나왔는데 내가 고졸이라 가면 많이 실망하실 것 같은데. 내가 잘 말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라며 남편이 안심을 지켰어요. 얼마 뒤 잔뜩 긴장한 채 시댁에 인사를 갔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선입견이 없는 분들로 식사가 끝나자마자 말했어요. 아주 바르게 잘 자랐네. 야물딱져 보여서 마음에 들어. 말도 마. 회사 일도 엄청 잘한다니까. 알았으니까 자랑 좀 그만해. 시어머님이 장난스레 남편을 노려보고 있었지만 남편은 그저 싱글벙글이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자연스레 결혼을 했고 한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냈어요. 저와 동갑인 시누이도 워낙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 가끔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도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물론 언젠가는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갑작스레 퇴사를 하게 돼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 저는 재취업을 하기 위해 알아봤지만 스펙이 좋은 편도 아니었던지라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1년이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도련님이 여자친구를 가족들에게 소개했는데 명문대를 졸업한 인재 중에 인재였어요. 예비동서가 인사를 하고 간 뒤 도련님이 기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대학도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하더라고. 배울 게 많은 사람이야. 얼마 전에는 보고서 작성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니까 대충 내용을 들어보더니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주더라고. 그거 가지고 작성해서 결제 올렸는데 팀장님이 박수까지 치면서 좋아하더라니까. 그랬어? 역시 똑똑하니 뭔가 다르긴 다른가 보네. 그렇다니까. 책도 엄청 많이 읽어서 안 읽은 책이 없을 정도야. 책은 너도 많이 읽었잖아.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내가 읽은 건 읽은 것도 아니야. 진짜 읽는 양이 어마어마하다니까. 내가 들어보니 집에 TV도 없었고 거실을 서재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가족들이 다 같이 책을 읽고 그랬다나 봐. 그러다 보니 책 읽는 걸 보통 좋아하는 게 아니야. 말할 때마다 무슨 백과사전이 아닌가 싶다니까. 대단하네, 대단해. 시어머님이 연신 감탄을 하고 있자 도련님이 더욱 신이 나서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내가 하는 일도 많이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아주 든든해. 너무 그러면 서로 힘드니까 너무 자주 그러지는 마. 아니야. 그런 거 엄청 좋아하니까 걱정하지 마.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는 거 진짜 좋아한다니까? 참, 연주는 미국에서 대학원까지 나왔어. 너무 잘나서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엄마도 직접 봤잖아. 성격도 엄청 좋아서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집에 할머니까지 같이 사셨다는데 할머니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다나 봐. 그래서 성격이 약간 할머니 닮은 것도 있는데 취미까지 할머니를 닮았더라고. 할머니 취미를 닮았단 말이야?
굿뜨개질 십자수? 그런 것도 엄청 잘해.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더라고. 도련님 입에서 예비동서 칭찬이 끝도 없이 새어나왔고 시댁 가족들이 감탄까지 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왠지 모르게 저만 다른 세계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눈치를 보며 제가 말을 꺼냈어요. 여보, 예비동서랑 나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좀 걱정이야. 아, 당신은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미처 그 생각을 못했네. 혹시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아니야, 당신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만약 그랬다면 오늘 가족 모두 당신 눈치 보거나 그랬겠지.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쓸 거 없어. 하긴 그렇긴 하네. 아무래도 난 취업도 못하고 아르바이트나 전전하고 있다 보니까 괜히 자격지심이 생겼던 것 같아. 제가 약간은 침울한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자 남편이 뭔가를 고민하는 듯 하더니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당신도 공부를 좀 해보는 건 어때? 공부라니? 지금 와서 무슨 공부를 해? 그러니까 공부해서 대학 가면 어떻겠냐는 거야. 대학? 그러니까 나보고 지금 대학 입시를 준비해보란 말이야? 나쁠 건 없잖아. 내가 보기엔 앞으로도 취업이 힘들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공부를 더해서 취업 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 꺼낸 것뿐이야. 지금 와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겠어. 못할 건 뭐가 있어. 한번 노력해보면 되지. 남편이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는데요. 그 모습에 약간은 빈정이 상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 입장에서는 다시 공부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그날 남편의 말을 그냥 한 귀로 흘러버렸는데요. 그 뒤에도 남편이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말을 하는 모습에 짜증이 날 수밖에 없었고 어느 날은 친구를 만나서 하소연을 했어요. 난 진짜 네가 부럽다. 내가 부럽긴 뭐가 부러워. 넌 좋은 남편에 좋은 시댁에 난 네가 더 부럽구만. 난 언제 결혼해서 너처럼 알콩달콩 그렇게 살아보냐. 괜히 위로하려고 하지 마. 난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다니는 네가 진짜 부러워. 넌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잖아.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핑계가 아니었나 싶어. 그때 선생님 조언처럼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대학에 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안 좋네. 왜 시댁에서 막 차별하고 그러는 거야? 곧 도련님이 결혼하는데 예비동서 학벌이 어마어마해. 미국에서 대학원까지 나온 모양이야. 근데 문제는 그 뒤 남편이 나한테도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자꾸 그러는 거 있지.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렇더라고. 전에는 잘 몰랐는데 예비동서분이 뭔가 비교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아. 제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고 있자 친구가 눈치를 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요즘도 아르바이트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뭐. 취업은 힘들어서 여기저기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 최근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했었는데 진상 손님이랑 한바탕 하고 그만뒀어. 네 성격에 손님이랑 싸우기도 했단 말이야? 술이 잔뜩 취해서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했더니 들고 있던 음료수를 나한테 집어 던졌어. 뭐? 음료수를 집어 던졌다고? 어디 다친 데는 없는 거야? 그게 플라스틱에 담겨있는 음료수라 다친 곳은 없는데 엄청 충격받았지. 그 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못하겠더라고. 남편도 당장 때려치라고 했고 말이야. 말로만 듣던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나고 그러는구나. 친구가 화들짝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더욱 풀이 죽은 채 말했어요.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하나 싶기도 하고 자괴감마저 들더라고. 그걸 던진 사람이 잘못된 거지.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 암튼 그런 일 있을 때마다 남편이 더 공부하라고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확실한 건 예비동서 학벌이나 능력을 좀 부러워하는 것 같아. 평소 엄청 잘해주시던 시부모님도 요즘은 매일같이 예비동서 얘기만 하시거든. 그날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서러운 마음이 들어 눈물까지 흘렸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처지가 너무나 가련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뒤 서방님과 동서는 결혼을 했고 더욱 동서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은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님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나 현우가 똑똑한 아내 덕분에 이번에 승진을 했다지 뭐니. 기획서 작성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 모양이야. 그런 게 내조가 아니고 뭐겠어. 라며 시어머님이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급히 눈길을 피하고 있었는데요. 첫째야, 네 생각은 어떻니?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아, 네, 대단하네요. 그럼 아주 대단하지. 부부끼리 서로 대화도 통하고 얼마나 좋겠니? 시어머님이 활짝 웃으며 동서를 칭찬하는 모습에 더욱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자마자 남편도 부러운 듯 말을 꺼냈어요. 재수 씨가 진짜 똑똑하긴 한가 봐. 서로 대화도 잘 통하고 부럽긴 하네.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남편도 내내 동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의 압박이 조금씩 심해져 갔는데요. 평소 전화도 잘 하지 않던 시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찾아온 모습에 놀란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아침밥 잔소리까지 하는 모습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자 시어머님이 말했어요. 딱 보니 집에 먹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나가서 밥이나 먹게 얼른 챙기고 나와라. 네, 알겠습니다. 급히 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요. 집에만 있다고 게으르게 하고 있지 말고 말끔한 모습으로 있어야지 그게 뭐니? 네, 알겠습니다. 넌 알겠습니다. 그 말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니? 시어머님이 싸늘한 표정으로 앞장서서 걸어나갔습니다. 잠시 후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아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식사가 끝난 뒤 한 카페로 들어갔고 시어머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진우한테 듣자 하니 취업이 잘 안 된다고? 네,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스펙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스펙도 쌓고 그래야지. 그냥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말인데 대학을 다시 가보는 건 어떻겠니? 대학이요? 그게 공부한 지 한참 되기도 했고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겠지. 근데 사람이 말이야. 하려고 들면 방법이 보이기 마련인 거야. 핑곗거리만 찾지 말고 방법을 찾아보라 그 말이야. 요즘 분이 연세 많은 어르신들 중에서도 수능 보는 분들이 있다는데 네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그래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쉽지 않겠지. 하지만 합격하고 나면 그만큼 성취감이 높지 않겠니? 집에서 내내 그러고 있지 말고 당장 내일부터 공부할 생각이나 해. 언제까지 이력서만 쓰고 있으려고 그래.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는데요. 시어머님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모든 사실을 말했어요. 거봐, 그렇게 나도 공부해보라고 했잖아. 뒷바라지 해주겠다는데 뭘 망설이는 거야? 당신은 다 좋은데 그 우유부단한 게 문제야. 내가 그걸 어떻게 해? 그냥 해보면 되지 못할 게 뭐가 있어? 당신이 재수씨 부럽고 질투나고 그런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우선 시작부터 해보란 말이야. 그러다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말이야. 시작도 안 했는데 왜 겁부터 먹고 그래? 남편의 모습은 냉정하게 그지없었는데요. 왠지 모르게 시댁 가족들이 막무가내로 저를 몰아붙이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등 떠밀리듯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공부를 시작하고 얼마 뒤부터 뒷바라지를 한다며 시어머님이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새벽부터 초인종을 눌러서 깜짝 놀라 일어났고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님이 잔소리를 했어요. 설마 너 아직도 자고 있었던 거니? 어제 늦게까지 공부해서요. 그 루틴인가 뭔가를 아침으로 맞춰야 한다니까. 내일부터는 적어도 12시 전에는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새벽에는 수학 이런 것보다 국어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하더구나. 내가 몸에 좋은 반찬들 만들어 왔으니까 꼭 챙겨 먹고 공부해. 그리고 집에서 공부하면 집중이 안 된다고 하니까 독서실 다니도록 하고. 내가 내일 아침도 올 테니까 내일부터는 일찍 일어나도록 해. 라며 시어머님이 끝도 없이 잔소리를 하고 있자 남편이 부시시한 모습으로 나와서 말을 했어요. 엄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심하긴 뭐가 심하다고 그래? 아니, 지금 엄마 모습에서 우리 대학 보낼 때 모습이 보이길래 하는 말이잖아.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엄마 동네에서 알아주는 극성 엄마였잖아. 극성이라 그런 게 아니라 네 처는 공부를 늦게 시작했으니까 내가 걱정돼서 그렇지. 라며 시어머님이 집을 나섰는데요. 시어머님이 나가자마자 남편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앞으로 당신 앞날이 참 험난할 거야. 우리 셋 대학 갈 때도 엄마가 아주 극성이었거든. 그때랑 똑같이 하는 것 같아. 아마 당신한테 더 집착하는 것 같으니까 혹시나 너무 심하게 그러면 나한테 말해. 남편이 신신당부를 했는데요. 제가 쑥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저기, 난 오히려 좋은 것 같아. 뭐? 엄마가 저렇게 잔소리하는 게 좋다고? 그게 뭔가 관심을 받고 있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좋아. 전에 우리 부모님은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대학을 안 갔으면 하고 바랐거든. 근데 어머님은 진심으로 내가 대학 가길 바라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기분이 좋아. 사실 처음에는 내 학벌이 싫어서 그러신다고 오해했었거든. 우리 셋 다 엄마한테 질렸었는데 괜찮다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네. 라며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 뒤에도 시어머님이 허구한 날 집에 찾아왔고 기가 아플 정도로 잔소리를 했는데요. 어느 날은 영양제를 사들고 와서 말을 꺼냈어요. 이게 그렇게나 좋은 거라고 하잖니. 그러니까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 예전부터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거든. 근데 너 표정이 왜 그래? 어머님이 신경 써주시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와서 걱정이 돼서요. 너도 참 양심도 없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내내 공부만 한 사람들하고 똑같을 줄 알았어? 처음에야 성적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지. 누가 그러는데 공부라는 건 꾸준히 그냥 해야 하는 거라고 하더구나.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공부해. 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또 다음에 하면 되는 거지. 그 정도 각오도 안 하고 공부 시작한 거야?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그렇죠.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그나저나 내가 들어보니 이사랑 강의는 꼭 들어야 한다고 하니까 반드시 챙겨서 듣고 라며 시어머님이 또다시 입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참 대단했는데요. 끊임없이 정보를 알아보고 제게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재수 끝에 명문대는 아니지만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시어머님이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다음날 저를 찾아와서 손을 붙들고 시어머님이 말을 했거든요. 그동안 고생 많았지? 가끔 내가 막 몰아붙여서 부담스럽기도 했고 말이야. 사실 처음에는 조금 서운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랬겠지. 당연히 그랬을 거야. 내가 이런 얘기는 처음 꺼내는 건데 나도 서름 많이 받고 살았다. 서름이요? 무슨 서름이요? 사실 네 시아버지 친구 부부들은 다들 대학 나온 사람들이었거든. 나랑 몇 사람 제외하고는 다들 그렇다 보니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가면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고 그러더란 말이야. 사실 대놓고 꼽을 준 사람도 있기도 하고 말이야. 니들 작은 엄마만 해도 대학 나왔다고 보통 유세 떠는 게 아니잖니. 근데 그때는 그게 이상할 것도 없던 시대였잖아요. 그랬지. 이상할 것도 없는 시대이긴 했지만 그런 와중에도 주눅이 들더라 그 말이야. 근데 넌 앞으로 그런 일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 나이도 많지 않은데 나같이 서름당하면서 살게 하기 싫어서 내가 조금 심하게 몰아붙인 거야. 거기다 네 시누이한테 얘기도 들었고 말이다. 아가씨가요? 네가 시누이랑 술 마시면서 신세 한탄을 많이 했다며. 그런데 신세 한탄만 하면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 그때 당시는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대학 못 간 건 네 잘못이 아니었잖니. 저기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걱정 없이 다 행복해 보이지? 하지만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사연 없는 사람이 없기 마련인 거야. 그게 인생인 거고 말이다. 네 인생은 네가 만들어가는 거야. 사람이 하는 일이 노력해서 안 될 게 뭐가 있겠니? 설령 열심히 하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그걸 실패로 생각할 게 아니라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다. 아직 젊은데 까짓 거 못할 게 뭐가 있겠어. 대학도 합격했으니까 이제는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라. 난 영어 잘하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나 부럽지 뭐니. 시어머님이 그동안 담아뒀던 이야기를 꺼내놨는데요. 그동안 제가 오해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 죄송스러운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그 뒤에도 시어머님과 남편은 제 뒷바라지를 해줬고 저는 무사히 대학 졸업까지 했습니다. 졸업식 날 시어머님과 사진을 찍는데
시어머님이 눈물까지 흘리며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세무회계를 전공한 저는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나름 괜찮은 회계사 사무실에 취업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잘 되지 않던 임신까지 됐는데요. 시어머님이 전적으로 육아를 도와주셔서 어려움 없이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며칠 전 생각지도 못하게 둘째를 임신했는데요. 사실 회사를 그만둔 뒤 임신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아서 그것마저도 스트레스였는데 생각지도 않게 둘째까지 임신하게 돼서 많이 놀랐다고 해야 할까요? 놀라운 마음을 가라앉힐 새도 없이 소식을 듣자마자 시어머님이 찾아와서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나 이런 경사가 어디 있니? 둘째도 내가 봐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팍팍 밀어줄 테니까 넌 회사 다니면서 당당하게 살아.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사실 그동안 임신이 안 돼서 걱정이 많았는데 어머님이 재촉도 안 하시고 정말 감사했어요. 그건 나도 들어서 얼추 알고 있었다. 그것도 네 시누이한테 말했다며. 네 시누이가 손주 얘기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구나. 그래서 내가 더 공부하라고 했던 거야. 임신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공부하면서 잊고 살면 오히려 뜻하지 않게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니. 봐라, 지금 오히려 더 잘 됐잖니. 시어머님이 활짝 웃고 있었는데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울컥하고 말았답니다. 마치 제 삶을 지켜보며 시어머님 당신이 못했던 것을 보상이라도 받듯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께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감사한 마음이 들어 자랑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